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양성훈입니다. 2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사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러나 누구도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 어렵게 입을 떼려 합니다. 밤의 고요함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라 여기며 홀로 쓴웃음 짓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잠 못 이루던 당신의 밤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오해하는 가장 큰 착각은 남성 건강의 척도가 오직 한 가지 순간의 강력함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되찾아야 할 것은 단순히 순간의 힘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건강한 에너지와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감입니다. 오늘 저는 의학적 근거와 수많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채워나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기술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근본적인 건강관리와 관계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성성을 이야기할 때 시간의 길이를 빼놓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 지속하는 것이 강함의 증명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넌지시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어쩌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신화에 가깝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서로가 얼마나 깊이 교감하고 만족을 느끼는가 하는 질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남성들이 흔히 상상하는 것만큼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과정은 여성에게 신체적 불편함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한 50대 중반의 신사분께서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 아내에게 미안하고 스스로 위축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아내분과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얼마 후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분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내와 대화해보니 아내는 전혀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편이 홀로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서로의 눈을 맞추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시작하는 정서적 교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만의 기준과 세상의 편견 속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남성들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 특히 부부관계의 안녕과 직결된 문제일수록 솔직한 소통과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스톱워치로 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시계가 함께 흘러가는 순간의 깊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고정관념은 크기나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입니다.
미디어와 잘못된 정보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불필요한 비교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 구조와 감각의 메커니즘을 의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집착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성의 섬세하고 복합적인 감각 체계는 특정 부위의 크기나 깊이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정교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신체적 특성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세심한 노력과 배려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가장 민감한 감각 지점들은 대부분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핵심은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최고의 악기를 가졌다고 해서 최고의 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악기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운율과 감정을 실어 연주할 때 비로소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명연주가 탄생하는 법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몸이라는 악기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실어 조심스럽게 연주할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만족과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위축되거나 고민이 깊으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신체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서로의 조화와 교감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당신의 관계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문제는 딕숙함이라는 함정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러하듯 친밀한 관계의 영역에서도 정해진 패턴과 습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안정감을 주던 그 익숙함이 어느덧 설렘과 긴장감을 앗아가는 지루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순서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감각의 무뎌짐을 가져옵니다. 임상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자극에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하고 흥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특히 감성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여성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로만 출퇴근하면 주변 풍경에 무감각해지지만 가끔 다른 길로 들어서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게나 예쁜 꽃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계에도 이러한 작은 질탈과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무언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은한 조명이나 평소에 듣지 않던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 혹은 가벼운 와인 한 잔을 나누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늘 정해진 코스처럼 이어졌다면 가끔은 부드러운 마사지나 따뜻한 스킨십으로 시작하며 서로의 몸과 마음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상대방에게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계의 권태기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굳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연못에 새로운 물을 흘려보내듯 당신의 관계에도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작은 시도 하나가 잠들어 있던 설렘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관계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과정 그 자체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나머지 그 전후의 섬세한 교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직후의 태도는 그날의 만족도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두 사람의 장기적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생리적 과정이 해소된 후 깊은 만족감과 함께 찾아오는 나른함에 곧바로 등을 돌리고 잠을 청하거나 무심코 담배를 찾거나 혹은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행동은 배우자에게 깊은 허탈감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몸만을 원했나? 나는 그저 욕구 해소의 대상이었나? 하는 서운한 감정이 싹트는 순간 그날의 모든 과정은 의미를 잃고 육체적인 행위로만 전락하게 됩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성의 증명이 아니라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끝난 후에 몇 분이 어쩌면 그 이전의 몇십 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며 고마워, 사랑해 같은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것,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잠시 그 여운을 함께 음미하는 시간, 혹은 가벼운 칭찬이나 오늘 하루 어땠는지 다정하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여성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집니다. 이는 뇌에서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정서적 유대감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관계 후의 다정한 스킨십과 대화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를 시작하기 전의 분위기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부드러운 대화와 스킨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과 몸이 충분히 준비될 시간을 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고 쑥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남성다움은 완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잔전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여성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역할,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 속에서 잠시 벗어나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온전히 사랑받고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가볍게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남성이 먼저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여성이 안심하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대란 어떤 판단이나 비난 없이 서로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심리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먼저 관계를 주도하고 상대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그 무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조심스럽고 예측 가능한 모습만을 보여주기보다 때로는 자신감 있고 대담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 앞에서라면 나도 솔직해져도 괜찮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남성이 든든한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가 되어 무대를 열어주면 여성은 비로소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다채로운 캐릭터를 안심하고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일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가장 깊은 욕구를 존중하고 탐색하며 함께 새로운 만족의 영역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소통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지루한 부부 관계가 아닌 설렘과 열정을 간직한 연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깊은 정서적, 신체적 교감은 남성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 회복, 스트레스 감소, 심혈관 건강 증진 등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이점들이 많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파트너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자기다워질 수 있도록 든든한 무대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즉 시간의 길이가 아닌 교감의 깊이, 크기가 아닌 조화와 이해, 익숙함을 깨는 작은 변화, 관계 전후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서로가 솔직해질 수 있는 안전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40대 이후의 남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적인 건강 관리 전략이자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과도한 직장 스트레스와 잦은 음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우리의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마저 소원하게 만듭니다. 늦은 밤, 지친 몸으로 귀가해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 바쁜 일상이 반복된다면 어떤 부부라도 그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건강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까운 공원이나 한강변을 아내와 함께 걸어보십시오. 주말에는 북한산 같은 낮은 산이라도 함께 오르며 땀 흘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러한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맨손 하체, 코어 운동을 하는 것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짜고 매운 야식과 과음을 줄이고 된장국이나 미역국처럼 부담 없고 영양가 있는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몸의 긴장을 푸는 수면 위생 습관도 남성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특정한 증상이나 우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남성의 건강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끄러워 숨길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당신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지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남성분들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보며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강한 남자로,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남편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교감의 질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크기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서로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셋째, 지루한 반복을 깨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넷째, 관계의 시작과 끝을 따뜻한 배려로 채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로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신뢰의 무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5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며 일시적인 해법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지혜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결코 남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배우자의 눈빛이 달라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존중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과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관계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 양성훈과 저희 남성건강 시크릿 채널이 항상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건강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